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박민선입니다. 지금부터 한 학기 동안 제가 수강한 생화학 실험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전체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은 크게 DNA와 단백질에 대한 실험으로 나뉩니다. DNA 연구의 핵심은 유전자 클로닝이며 단백질 연구의 핵심은 정제를 통한 발현 정도의 검증입니다. 먼저 유전자 클로닝이 무엇이냐 하면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에서 꺼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꺼내는 것에서 그친다면 매우 미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클로닝이란 꺼낸 유전자를 세포에 도입시킨 후 증폭시켜 대량의 유전자를 얻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꺼낸 유전자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벡터라고 하며 유전자를 도입할 숙주세포로는 대장균을 사용합니다. 그럼 제가 이번 실험에서 연구를 원했던 효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베타갈락토시데이스인데요. 이 효소는 락토스를 갈락토스와 글루코스로 분해하는 저당 분해 효소로 유전자들의 집단인 오페론 중 하나인 락지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실험은 우리가 사용할 균주인 대장균과 유산균에 락지 유전자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베타갈락토시데이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균주의 효소의 존재와 활성이 확인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유전자 클로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필요한 유전자를 가진 크로모조멀 DNA를 세포에서 분리하였으며 운반체인 벡터 또한 세포를 용해시켜 얻는 실험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분리된 크로모조멀 DNA와 벡터를 라이게이션한 후 숙주세포에 넣어 형질 전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군집의 색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유전자 재조합이 잘 되어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면 세포는 배지에서 블루 콜로니를 형성할 것이며 형질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화이트 콜로니를 형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타갈락토시데이스 유전자가 클로닝된 제조합 대정균을 만들었다면 이후에는 이를 배양하여 단백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단백질은 대사 및 합성 과정의 생화학 반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분리와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단백질, 즉 효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조합 대장균을 배양한 후에 이를 파쇄 분해한 조추출액을 제조합니다.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정인 단백질 분리와 정제를 실시하여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한 세포나 미생물에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하므로 목적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정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실험 결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유의하며 실험해야 합니다. 정제 후 단백질 정량은 브래드포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제 단백질의 순도는 비활성을 측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클로닝 결과에 대한 사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전자 재조합이 잘 일어났다면 블루 콜로니를 형성했어야 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흰색 콜로니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크로모조멀 DNA와 벡터의 정제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혹은 라이게이션 과정에서 DNA가 잘 보이지 않아서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모든 실험 방법이 완벽했더라면 형질 전환율이 낮은 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형질 전환율이 더 좋은 세포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실험 과정에서 시료 정제 시에 더욱 섬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정제 결과입니다. 농도를 알고 있는 단백질인 BSA의 흡강도를 측정하여 표준 곡선을 작성한 것이며 곡선의 미지시료의 흡강도를 대응시켜 역으로 단백질 농도를 찾아본 것입니다. 또한 베타갈락토시데이스의 활성 측정과 비활성 정량을 위해 OMPG를 이용하여 흡강도를 수정하여 비활성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비활성 정도가 높을수록 효소의 정제가 잘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만큼의 효소의 활성을 얻고자 한다면 적절하고 반복된 정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론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론에서는 단순히 읽고 받아들였던 부분을 실제로 행하였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험 내용을 그저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자세를 지녀 DNA와 단백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생화학적 인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